애견인 천만시대. 우리나라에 새로 생겨난 이 수식어로 인해 함께 붙여진 말이 또 하나 있다. 유기견 800만 마리 대한민국. 이곳 충남 아산의 한 시골 마을에는 500여 마리의 유기견들이 살고 있는 천사원이라는 보호소가 있다. 이곳 천사원에는 주인의 품에서 예쁨을 받고 늠름히 앞마당을 지켰을 반려견들이 모여 생활하고 있다. 그리고 이곳을 운영하시는 최순옥 할머니. 할머니는 35년 전 사고로 화상을 입고 세상과 단절된 채 살다가 우연한 유기견과의 만남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유기견들과 함께 살게 되었다고 내가 여기 한다. 올 때는 맨 처음에 52마리 데리고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130마리가 되더라고. 그 아줌마가 이제 갖다 놓으니까 애들 사료값이 너무 감당을 못하니까 그분이 텔레비 방송에 이제 신청을 해갖고 그래갖고 이렇게 늘은 거예요. 여기저기서 막 가져오고 버리고 가고. 그러니까 한 500마리 정도 생각하면 돼. 들어오는 애들은 없어요, 현재는요. 너무 힘들어요. 애들을 물밥 주러 다니는 게 너무 많으니까 하나하나 챙길 수가 없어요. 그동안 사람들이 버리고 간 개들과 병들고 불쌍한 강아지들을 차마 모른 척할 수 없었던 할머니. 500여 마리가 넘는 이곳 천사원의 환경은 자연스레 열악해질 수밖에 없었다. 엎드려서 자야 돼, 엎드려서. 그러니까 다리 여기가 아픈 거예요. 이러고 앉아서 자죠. 그러면 이 발 밑에 애들이 말도 못하게 눌려 있어, 이만큼은. 그 발 빼지도 못하고 막 저려갖고 일어나지도 못해요. 양말도 신을 수도 없어요, 이거가. 발이 막 구워요, 이렇게 퉁퉁 다리가. 하루 종일 서 있으니까 다리가 붓고, 이 발도요. 이거 뭐 발라도 소용없어요. 사료 한번 챙겨주는 것도 중노동. 개의 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생활공간 또한 큰 문제다. 이미 할머니의 침실과 주방은 개들에게 점령당한 지 오래였다. 할머니는 도와줄 수 있대. 나는 나라에서 할머니는 아파트도 줄 수 있고 다 줄 수 있는데 땅이 문제예요. 땅이 왜요? 얘들 나가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너무 많으니까 주인이 지저분하잖아요. 주애가 너무 치는 사람 없고 자꾸 개는 많고 그러니까 이제 피부라는 거죠. 10년 살았는데. 개인이 이제 보호하고 있는 차원에서 그거를 이제 지자체에서 어느 정도 책임을 질 수 있을까, 혹은 정부에서 어느 정도 책임을 질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의해서는 일단 명확하게 그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지금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이 보호소 자체적인 문제도 이제 꼭 저희 지자체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 일단 후원금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좀 약간 그런 동물보호소 자체의 어떤 그런 동물보호, 말 그대로 동물보호라는 그런 게 약간 변질이 되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그런 얘기를, 안 좋은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보면은 순수하게 이제 동물을 보호하는 그런 어떤 목적이 좋아서 이제 개나 이제 고양이를 이렇게 가지고 계신 분들도 거의 이제 그런 분들이 많을 거라고 예상은 하지만, 이제 그런 목적이 아니라 어떤 그런 개나 고양이 어떤 개체수가 많고, 그 다음에 다치거나 아니면 병들거나 그런 이제 개나 고양이를 이슈화를 하면서 어떤 후원금을 이제 모으게 되고, 어떤 그런 개인의 어떤 그런 용도로 그걸 쓰는 그런 거를 간혹 제가 봐왔기 때문에, 업무를 하면서 봐왔기 때문에, 일단 그런 차원에 있어서도 그렇고, 그 점차 이제 이런 어떤 투명성이나 이런 거를 제고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개인이 하는 것보다는 어떤 그 정부 자체에서 이제 정책적으로 이제 어떤 근본적인 그런 사설 보호소 자체를 일부 이제 그런 보호소를 이제 없앤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떤 그런 형태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사설 보호소에 대한 정부적 정책이 도입될 때까지 이곳의 개들은 지저분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 이제 그 애들
오늘은 천사원에 자원봉사자들이 왔다. 강아지들은 오랜만에 반가운 손님에게 먹을 것까지 얻어먹으며 신난 모습이다. 처음에 그냥 강아지 산책이나 같이 시키자 그런 취지에서 만들어진 모임이었는데 이제 사람 수가 좀 늘어나면서 좀 더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서 찾던 중에 가까운 곳에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처한 강아지들이 있어서 도와주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26 전수영입니다. 네, 25 박자입니다. 여러분, 자, 남자, 여자 나눠서 팀 짜세요. 흙과 배설물들로 뒤덮인 강아지들의 생활 공간을 청소하는 자원봉사자들의 손길이 바빠지고 한쪽에서는 오래 묵은 강아지들의 털을 미용하는 작업이 한창이다. 강아지들의 겨울나기를 위해 집을 옮기고 오래된 판자를 드러내자 곳곳에서 쥐들이 출몰하고 강아지들의 공격을 받은 쥐들은 곧 사체로 변한다. 계속해서 바빠지는 자원봉사자들의 손길이 분주하다. 고맙고 그 젊은 분들이 오셔서 그 똥 밟고 다니면서 똥 쳐주고 애들 다 이뻐서 한 번씩 안아주고 참 고마워요. 안 먹나 보다. 강아지를 키우고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서 이런 어려운 환경에 처한 강아지들을 보게 되면서요. 참, 나라도 강아지를 이렇게 버리면 안 되겠다, 유기견을 만들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다시는 이런 유기견 방치 같은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싹 해주고 밥 주고 가서 그 다음날까진 괜찮은데 그 다음날에는 밥이 다 떨어지고 물도 다 없어지고 그러다 보면 또 줄어다녀야 되니까 그거 막 똥은 그 배설물이 너무 많으니까. 이런 자원봉사자들의 고마운 손길이 있어도 500마리가 넘는 강아지들을 할머니 혼자 감당하기란 쉽지 않고 다음날이 되면 여전히 열악한 환경에서 여러 가지 질병에 노출된 채 살아가게 될 개들과 할머니를 위해서 구체적인 대책과 대대적인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유기견이 가장 먼저 보호되는 곳 동물병원. 이곳의 현황을 알아보았다. 매년 늘어나는 추세예요. 인구가 늘어나서 그런지 유기동물도 매년 늘어나는 추세고 그런 가운데 주인이 찾아가는 확률은 한 5% 정도 5% 정도 되고 현실적으로 교통사고 나서 만약 골절이 됐다 그러면 거기서 병원에서 수술하려면 수술비 한 50만 원 들어가는데 진료비는 지원금이 현실적으로 하루에 1,000원이 진료비가 나와요. 하루에 1,000원. 병의 종류에 관계 어떤 병이냐에 관계없이 진료를 다 주라 그런 의미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안 맞는 게 많이 있어요. 열흘 이상 되면은 이제 유기동물 보호소에서 나오는 그 지원금은 열흘까지만 나오기 때문에 그 열흘 이상 돼서 그 관리비, 그러니까 사료 먹는 거, 치료 그런 치료비는 병원에서 다 이제는 그냥 삽입을 하는 거죠. 그 중에서도 운이 좋아 안락사되지 않은 강아지들이 천사원 같은 사설 보호소로 오게 된다고 해도 이곳의 사정 역시 별반 다르지 않다.
그렇다면 이러한 국가 지정 보호기관의 입양은 왜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일까? 유기동물을 입양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이 그 강아지를 구제해준다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입양을 해 가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거의 대다수 분들이 이제는 강아지는 기르고 싶은데 돈 주고 사기는 아깝고 하다 보니까 그 와중에서도 이쁘고 작고 이쁘고 이런 거를 그 외모를 많이 따지기 때문에 와서 보면은 유기견들은 아주 작고 이쁘고 하는 강아지가 없기 때문에 와서 이제 실망하고 그냥 가는 경우가 많이 있죠. 지금 올해 같은 경우도 지금 거의 12월 지금 중순쯤 되면은 저희 올해 예산이 좀 바닥이 나가지고 이제 나머지를 어떻게 그 깔끔하게 지금 처리를 할 수 있을까 그런 게 조금 걱정이 지금 되는 상황이고, 일단 그 2008년 1월 27일부터 동물보호법이 개정이 되면서 이제 유기동물에 대한 처리 공고기한이 그 30일에서 열흘로 단축이 됐어요. 이와 같은 경우는 이제 개체 수가 증가하는 거에 비해 이제 유기동물 공고를 하게 되면은 주인이 다시 찾아가는 그 반환율도 떨어지게 되고, 그 어떤 30일간의 어떤 그 개체를 보호하고 있을 정도의 개체가 누적되면서 그 개체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공간적인 그런 문제, 그런 것들의 어떤 그 비효율적인 면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 농림수산식품부에서 30일에서 열흘간 지금 그 공고기간을 일단 단축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열흘이 일단 지나고 나면은 일단 그 소유 자체가, 그 개체에 대한 소유 자체가 그 개인에서 그 시소유로 이렇게 전환이 되기 때문에 분양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 안락사를 하거나 이제 그런 방침으로 지금 일단 진행이 되고 있는데, 2013년도부터 그 제도를 시행을 하게 되면은 그에 따라서 일단 개인적인 그런 책임감 부여는 확실히 그런 동기 부여는 될 것 같고,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개를 이제 분실을 한다거나 이제 그랬을 때 그 어느 시군 어느 지자체에서 개를 이제 분실을 했을 때도 이제 찾기 쉽겠죠. 아무래도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자료 자체가 전국적으로 공유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분실을 해도 다시 이제 본인에게 반환이 되는, 향후 이제 짧게 보지 말고 이제 넓게 뭐 10년, 20년을 봤을 때는 그 동물 등록제가 정착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제 유기동물 개체 수가 줄지 않을까,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충남 천안의 한 아파트. 이곳에는 며칠 전 입양된 유기견 순돌이와 순돌이의 새 가족들이 살고 있다. 잘 조금 짖는 것 같은데 주의시키면 괜찮을 것 같다고. 그냥 쓸쓸하니까 이제 데려다가 그냥 노후에 같이 강아지라도 옆에서, 애들은 다 커버리면 다 자기 앞으로 손자애들은 가니까 자기 공부해야지. 그러니까 집에 남는 거 나 혼자 남으니까 그냥 개 데리고 산책도 하고 말도 하고 이러려고. 원래 또 개를 내가 좋아해. 강아지 원래 좋아해가지고 걔네 좋아요. 복둥이 왔다 그러네. 귀에 염증이 있어가지고 와서 약 써서 놓고 청소해주고 다 고쳤어. 여기까지. 잘 들어요. 이리 와, 순들아. 순들아. 이거 어제 하나 딱 갔다. 앉아. 순들이 앉아라. 옳지. 바짝 말랐었는데 살에도 비싼 거 사다 먹이고 노예할 살로 먹이고 살도 많이 올랐어. 아침부터 저녁까지 받았던 스트레스를 해서 순돌이 불러서 뭐 앉아 뭐 그런 거 밥도 주면서 하면서 스트레스 풀리는 것 같아. 잘 키워야지. 그런데 그냥 언제 또 도망가 버릴까 봐 걱정스럽네. 문을 서로 지켜야죠, 문을. 근데 못 끊을 수도 없고. 안 가겠지 이제. 따뜻하게 이렇게 해주는데 가겠어. 다 좋아하는데. 응? 응. 가족이나 마찬가지인 생명, 반려견. 요람에서 무덤까지 책임지는 자세로 더 이상 버려진 생명들이 생겨나는 것을 막아야 한다.